이 국장님, 네네. 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네. 항소심 네. 재판 결과가 8일 날 네. 오후 2시에 네. 서울 고법 형사 13부 네. 김우수 재판장 주재로 이렇게 재판이 진행돼서 네. 과연 조국 전 장관이 어떤 형량을 받을지 네. 그리고 법정 구속이 될지 네. 이런 것들이 관심사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선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마디로 그냥 말씀드려서 제목으로 말씀드릴게요. 항소심 재판부는 조국의 지금 그 출마를 열어줬다. 출마의 길을 열어줬다. 이렇게 표현 드리고 싶네요. 자, 무슨 뜻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1심에서 지금 조국은 8개 혐의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판사가. 예. 그래갖고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의 형을 선고했거든요. 예. 2심에서 그대로 그것을 유지했습니다. 즉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 그대로 선고를 유지했고 또 혐의도 8개 혐의를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법정 구속 아닙니까? 그런데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주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자 조국이 지금 나와서 뭐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조국은 1심 그대로 네네. 형량을 다 받은 건데 다만 항소심에서 네. 법정 구속이 되지 않겠느냐 네네, 이렇게 그렇죠. 지금 생각을 대다수 사람들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조인들도 네. 그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나이도 많고 그렇죠. 고령인데도 1년 네. 징역 아닌. 그렇죠. 근데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을 법정 시켰단 구속을 말이에요. 시켜버렸죠. 그런데 조국은 왜 이렇게 또 봐주나? 그러게요. 더군다나 이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라는 거 재판부에서도 알겠고 또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파장이 사실 아무리 법에 나와 있는 명문화된 그런 글귀를 따져가면서 선고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 사회적 파장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이야기되듯이 자기가 재판부도 인정을 했더만요. 뭐냐면은 지금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은 사과는 진지한 반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진지한 반성을 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어떤 죄과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묻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정치에 출마하려고 한다? 이것을 사실 국민들이 바라봐야 됩니까? 어떤 면에서 법정 구속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바로 출마와 관련된 부분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있잖아요. 사실상 조국 전 장관은 북콘서트라는 명목하에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정치 활동했었고 네. 이미 리셋 코리아 행동인가? 네네. 그런 것도 사실상 정치 결사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에 대한 발기인 대회까지로 해서 일종의 신당을 만들고 있고 유성정당 민주당에 거기에 지금 참여하느냐 마느냐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당신 정치하세요. 조국도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네. 법률적으로는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명예를 회복하겠다. 네, 거기에 재판부가 동조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호응을 해준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길을 열어줬다 재판부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국 재판이 끝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활기차게 활기찬 발걸음을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새로운 길을 걷겠다. 뭔 얘기입니까? 정치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치하겠다는 얘기죠. 아예 출마의 변을 오늘 기자들 앞에서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금 배지 달고 있으면은 못 네. 잡아낸다. 그렇죠. 불체포 특권 있지 않나. 그렇죠.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 배지를 일단 달고 보겠다. 그렇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조국이 대권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끔찍합니다. 예. 어찌됐든. 그런데 최근에 그 딸 조민이 느닷없이 뭐 약혼과 결혼 발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버지 형 선고를 앞두고 그걸 겨냥해서
재판부에도 딸이 곧 결혼하는데 그 구속시키면 되겠느냐, 법정 구속을. 그런 시그널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최근 아주 논란을 빚었던 게 차범근. 네네. 전 아주 유명한 레전드 축구선수의 국가대표, 차범근 대표. 이 사람도 뭐 탄원서를 내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도 언론에 지금 회자가 됐었던 거. 이런 것들도 재판부한테 영향을 미쳤나요? 뭐 그렇죠. 각계 인사들을 동원해갖고 뭐 조국이 얼마나 많은 사람 동원했겠습니까? 그렇죠. 감독, 유명한 영화 감독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정지영 씨인가? 정지영 탄원서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 탄원서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변호사도 그렇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지요. 여론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조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탄원서는 사실 왜 냈겠습니까? 이 형을 살게 하지 말아달라. 이것보다는 법정 구속만 변하게 해달라. 그렇죠. 법정 그 이야기죠. 구속에 대해서 왜냐하면 타이밍이 딱 그런 타이밍에 이게 차범근 감독의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의도대로 됐다. 법정 구속은 면했다. 그 다음에 신당 창당 이제 발걸음이 가벼울 거고 더군다나 준연동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1인 정당 아주 통합비례인가요? 거기에 1인 정당들도 전부 다 포함시키면 조국이 금배지를 다는데 무리가 없을 거다. 그럼 조국은 시간 문제네요. 금배지 다는 거. 송영길이도 지금 감방에서 네. 검찰 해체당인가 그걸 지금 만든다고 하니까. 해체당이요. 송영길도 금배지 달고. 네. 이게 범죄인들만 모여가지고 비례대표 위성정당 만들어서 금배지 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송영길, 조국. 진보당에서도 하나 달라고 할 거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래경 씨인가 그 사람도 당 하나 만들어가지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전에 혁신위원장 임명했다가 논란이 되어 그만둔 사람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최강욱하고 그 다음에 김의겸이가 민주당에서 원래 공천을 신청했는데 신청하려다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각각 범죄와 도덕성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들이 어떻게 되죠? 열린민주당으로 가서 당선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케이스로 현근택. 근태기는요, 현근택. 이경은요, 이경.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소수정당으로 갔다가 돌아올 수 있고 정의찬 강의원, 한총련, 남총련 의장들도 여기서 못 받았으니까 어쨌든 가서 소수정당으로 해서 되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보다도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자유몸이 계속되고 있는 이 사태 아무래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서면서 이런 정치 재판 이런 것들도 좀 더 엄격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이 기대를 했는데 김명수 사법부 시절이나 지금 인사가 아직 덜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조국의 지금 재판도 4년 8개월인가 걸렸어요. 2심까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정말 단죄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단죄는커녕 자유몸이 돼가지고 총선에 나가서 금배지를 달고 의정단상을 휘젓고 다닐 일이 지금 한 몇 달 후면은 그것이 현실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60일 후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0여일 후면. 그렇습니다. 참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좀 선거에서 판단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